어릴 적 민수는 문 밖에 홀로 남겨졌고 그 문을 닫고 돌아선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세월 후 성공에 돌아온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반기는 어머니 앞에서 묻어둔 상처가 다시 스며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흐린 빛이 탁자 위로 내려앉자 짧은 대사에도 긴장이 묻어나고 있었죠. 그래도 와줘서 다행이다. 잠깐 들른 겁니다. 짧은 대면이었지만 민수는 이 순간이 오래 미뤄둔 응징의 시작이라는 걸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수의 어린 시절은 오래된 흑백 영상처럼 마음 한켠에 묻혀 있었는데 그닥 밝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낼 수도 없는 그림자처럼 스며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의 겨울은 마음속에 늘 얼어붙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 해의 마지막 새벽 마을 전체에 싸늘한 안개가 내려앉던 날 아버지의 마지막 짐이 장독대 옆에 놓인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고요한 집 안에는 누군가 숨을 참으며 울음을 삼키는 기척이 미세하게 번지고 있었다. 그 울음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민수도 어렴풋하게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깨져버린 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친가 쪽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립했고 그 싸움의 중심엔 어김없이 유산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친가 쪽은 그 말의 끝마다 울컥한 분노가 얹혀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어린 민수는 비틀거리듯 두 사람 사이를 눈치만 보며 서 있었다. 형님 재산 반은 우리 쪽 몫이에요. 원래 약속했잖소. 당신네가 뭘 했는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했어요? 그래도 피는 피지 않소. 아이한테 돌아갈 목도 생각해야지. 아이요?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쪽에서 관여할 건 없어요.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라는 말은 이상하게도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느낌으로 들렸고 어린 민수는 그 말 속에 숨은 무언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자신을 향해 있지 않은 온도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기억 속에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민수에게 작은 여행을 가자며 고모 집으로 데려갔고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계획처럼 매끄러웠고 그날 이후 민수는 고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모는 민수를 품어주려 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는 천천히 굳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찬물에 담긴 돌멩이가 식어가듯 더 이상 원래의 온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린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감정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형태를 알 수 없던 감정은 시간이 흐르며 조용히 굳어갔다. 버려졌다는 사실은 아이의 기억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그것이 슬픔으로만 남지 않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분노와 또 다른 감정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수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날카롭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고모는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려 했지만 민수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한 채로 성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말수가 적었고 누가 다가와도 깊은 사이는 쉽게 만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기대는 순간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늘 뒤따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어린 나이에게는 조금 무거운 짐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며 자라나고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는 유난히 조용했고 선생님들은 그를 듬직한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어른들은 흔치 않았고 민수는 그런 점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고모는 가끔 민수야, 엄마한테 뭐 연락이라도 해볼래? 라고 조심스럽게 묻곤 했지만 민수는 대답 대신 식탁 위 물컵만 바라보곤 했고 그 순간 고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수는 공부에 몰두했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마치 시간조차 무기처럼 사용하는 듯한 태도였으며 그의 생활은 점점 규칙적으로 차가워지고 있었다. 고모는 그 모습이 어딘가 짠했고 민수가 마음속 어디엔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지켜만 보곤 했고 그것이 민수에게는 또 하나의 미묘한 고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서울의 큰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서 그는 누구보다 집요했고 차분한 목소리와 얼음같이 가라앉은 태도는 주변을 경계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민수의 상사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결과는 확실히 가져오는 인재로 평가했고 그에 대한 신뢰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빠르게 배웠고 특히 사람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능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고 있었고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다. 퇴근길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지만 민수는 그런 서늘함 속에서 오히려 안정을 느끼고 있었고 사람들의 온기가 때로는 자신에게 위험한 감정처럼 느껴져 거리감을 유지하곤 했다. 몇 년이 지나 민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가 주목하는 일이었는데 민수는 그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회사는 민수를 주요 부서의 임원으로 발탁했고 그는 빠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저렇게 과묵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지? 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 뭔가 지나온 길이 평범치 않아 보이더라라며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민수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실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큰 변화 없이 고요했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얼음이 더 굳어지는 듯한 느낌만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음의 중심엔 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를 듣게 된 건 회사 후배 하나가 갑자기 선배님, 최근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쪽 마을에도 뭔가 일이 많다더라고요라고 조심스레 꺼낸 말 때문이었고 민수는 그 말 끝에 드리워진 애매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후배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그 말 속에 묻힌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고 묘하게 마음이 쓰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모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시 망설이는 소리를 내었다. 민수야, 사실 너희 어머니 말이야. 고모는 말을 이어가다가도 몇 번이고 숨을 고르며 머뭇거렸고 민수는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고모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혼자 계셔. 많이 힘들어 보이고 마을에서도 좋게들 말하진 않고 내가 알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딘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 했고 그것은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직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끝이 결국 어디로 흐를지는 민수 본인조차 알 수 없었고
그저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도록 떠올리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한 형태 없이 흐릿했지만 어린 시절 그가 느낀 차가운 공기와 함께 떠올라 마음을 눌러오는 듯했다. 그리고 깊은 새벽 민수는 결국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민수는 회사에 사표를 냈고 회사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러 말을 건넸지만 민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게 웃어 보이며 인사들을 정리했다. 선배님, 혹시 어디 멀리 가시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일을 마무리하러요.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던지는 말처럼 잔잔하게 흘렀고, 그러나 그 속에는 오래된 감정이 서서히 치밀어 오르는 기척이 담겨 있었다. 짐을 정리하던 날, 민수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려 했지만, 정확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게 머물렀다. 고향은 자신을 버렸던 장소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이 도망치듯 떠났던 곳이기도 했으며,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복수인지, 혹은 묻어두었던 감정의 정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조차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곳에는 그를 버렸던 여자가 있다. 바로 어머니. 민수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슴 깊이 담은 채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정리해 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손끝은 떨림 없이 침착했고 표정은 흔들림 없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은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결이 어디로 향할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 속에서 천천히 드러날 것처럼 짙게 배어 있었다. 마지막 짐을 닫는 순간 민수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무언가를 떨쳐내는 몸짓처럼 흐르고 있었고 머지않아 마주할 그 여자의 모습이 멀리서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민수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과거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기척이 공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민수가 수십 년 만에 밟은 고향 마을의 공기는 낯설게 서늘했고 바람은 오래된 흙냄새를 머금은 채 천천히 집들 사이를 스쳐가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민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그 숨은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어딘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마을 입구의 나무 팻말은 세월에 씻겨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으며 그 흐릿함 속에서 그의 마음 역시 뒤엉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둔탁한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민수는 고향의 좁은 골목을 하나씩 지나며 세월의 변화를 가늠하고 있었다. 일부 집은 새로 지어졌지만 대부분은 오래된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버려진 순간까지 잊지 못한 집이 머릿속 한편에서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민수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서 있었고 낡아빠진 담벼락과 이끼가 낀 대문, 삐걱거리는 문고리의 느낌이 그를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대문을 밀었고 문은 짧은 신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고 있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틈을 내는 듯한 울림으로 들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건 퀴퀴한 습기와 오래된 먼지 냄새였고 오래 방치된 공간 특유의 싸늘한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 퍼져 있었으며
그 속에 어머니의 시간이 눌려 있는 듯한 감정이 어렴풋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민수는 조용히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민수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어딘가 텅 빈 공간 위에서 마주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에 짓눌린 듯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으며 예전의 날카로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끝자락은 어딘가 흐릿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 그 말투엔 반가움도 죄책감도 없었고 그저 오래 떨어져 지낸 사람을 무심하게 맞이하는 일장적인 뉘앙스만 남아 있었고 민수는 그 낯선 태도에 잠시 숨을 멈추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오래전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날처럼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 대신 계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보이고 있었다. 그 빈 느낌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며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수를 향해 천천히 일어나더니 마치 잠시 동네 나갔던 자식이라도 돌아온 듯한 태도로 말했다. 그래도 뭐 잘 살았나 보네. 차 끌고 온 거 보니까. 그 말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리움은 없었고 오히려 민수의 옷차림과 표정을 훑으며 속을 떠보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어머니의 말을 흘려듣듯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낡은 가구, 오래된 사진들, 벽에 얼룩진 자국 하나하나에 닿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삶이 고단하게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기엔 너무 오래된 상처가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민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 낮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뭐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 사정이라는 말이 민수의 귓가에 걸리적거렸고 그는 천천히 시선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그의 입에서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렀다. 저를 왜 두고 가셨어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응어리가 응축돼 있었고 어머니는 그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때는 그래야 할 상황이었어. 그 집에 두는 게 낫겠다 싶었고. 그 말은 민수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차가운 파문을 만들었고 이 말을 들으며 그는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정당화를 위한 말은 여전히 손쉽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의 어린 시절을 짓누르던 그림자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민수는 천천히 담아두었던 감정을 가라앉히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여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욕심과 자기합리화라는 껍데기를 여전히 두르고 있었고 그 껍데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말없이 짓밟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민수는 고향에 머물며 어머니의 주변을 살폈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흘러들어와 그의 귀에 닿고 있었다. 민수가 돌아온 걸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솔직하게 묻어 있었다. 민수야, 너도 알지? 내 엄마가 옛날에 좀 그랬어. 돈 문제로 이웃이랑도 많이 싸우고 친척들이랑도 오래 앙금 있고 뭐 너도 아버지 유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 그 말들이 민수의 머릿속을 서늘하게 스쳐갔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벌인 일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수는 밤마다 집안을 살피며 어머니가 숨겨둔 과거의 흔적들을 찾고 있었고 서랍 하나하나를 열며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 중 일부는 재산 분쟁 당시 작성된 기록들이었고 그 속에는 어머니가 친가의 재산 일부를 자신 앞으로 불법 이전한 정황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문서 뭉치를 들고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종이 냄새가 서늘하게 감돌며 손끝에 닿았고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감정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민수 명의로 둔 채 실제 사용자는 어머니. 그 문구가 민수의 눈을 붙들었고 그의 호흡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다.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민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감정은 소리 없이 퍼져가며 그의 몸과 마음을 차갑게 감싸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연민이나 미련 따위로 그 분노를 눌러둘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문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는 서류 묶음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익숙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말투가 뒤따랐다. 그거 그냥 옛날 일이야. 내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은 건데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고.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를 버린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고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너도 별소리 다 한다. 내가 왜 널 버려? 민수는 웃음을 잃지 않은 얼굴을 보며 깊은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듯한 삶을 살아왔고 자신을 버린 이유조차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그 완고함과 왜곡된 자기중심성이 민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가르고 있었고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그를 버린 과거를 미화하거나 이해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긴 시간 동안 고모와 통화를 나누었고 고모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있었다. 너 어릴 때 내 엄마가 친가에서 돈 얘기 나올 때마다 너를 들먹였어. 내가 있어야 유산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다 결국 그분들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너만 데려갔다가 다시 맡기고 그냥 떠났던 거야. 그 말은 민수의 가슴 깊은 곳으로 차갑게 내려앉으며 오래된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일깨우고 있었다. 어머니의 선택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얻기 위해 이용하다 버린 것이었고 그 사실은 민수의 내면에서 복수의 불씨가 또렷하게 타오르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민수는 방 안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 잠긴 고향 마을이 묘한 음영을 그리며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조용한 골목을 따라 바람이 스쳐가며 낡은 간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오래된 죄를 속삭이듯 불편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복수를 천천히 확실하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 하나하나를 드러내며 어머니가 만든 모든 거짓과 욕심을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처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이가 아니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며 여기까지 올라온 남자로서 마침내 어머니와 마주할 시간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집안 곳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공기조차 형태를 바꾸는 듯한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일상도 민수의 귀환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수가 자신에게 다시 다가온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때로는 지나치게 태연했고 때로는 민수의 눈치를 보며 묘한 행동을 보이곤 했고 그 온도차가 민수의 감정 속에서 파문처럼 퍼져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문서들을 정리하며 과거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한 행동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작이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선명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긴 숨을 내쉬었고 어린 시절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들이 하나씩 해답을 얻는 듯한 기분이 들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고 민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요즘 뭐 찾는 게 있는 거냐? 민수는 잠시 답을 멈추며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고 그녀의 불안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관찰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예전에 제가 몰랐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애매했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그 말 한마디에 더 굳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억지로 태연을 가장하는 표정으로 되묻고 있었다.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간 걸로 두면 되지 않나? 그 말은 민수의 귓가에 오래 머물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그 순간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여전히 사소한 일로 여긴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 인식의 차이가 민수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눈빛을 본 순간 잠시 시선을 피하며 손끝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으로 자리에서 돌아서고 있었다. 이 작은 장면 하나만으로도 민수는 확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 없었고 오히려 그 일을 잊은 듯이 살며 스스로를 합리화해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과거 무엇을 숨겼는지, 어떤 선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는지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조각이 필요했고 민수는 그 조각들을 찾기 위해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안방 서랍을 열자마자 오래된 통장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각 통장에는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거래 내역은 이상하게도 대부분 출금만 반복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사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자 민수의 호흡은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통장을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기록들은 오래된 먼지를 뒤집어 쓴 듯 낡아 있었고 숫자들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 안엔 어머니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수는 통장들을 들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옮겨 놓았다. 그리고 다시 방 뒤편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래된 물건들이 무심하게 쌓여 있는 공간이었고 먼지가 굵게 내려앉은 상자들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상자 속에서 오래된 서류철이 보였고 민수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류철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친가에서 보냈던 편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그 편지에는 아이는 반드시 우리가 돌보겠다. 유산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그러니 제발 아이만큼은 두고 가라는 절박한 문장이 흔들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민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한 줄은 그동안 자신이 상상만 했던 진실의 윤곽을 만들어주는 듯했고, 그 안에 담긴 친가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는 손끝을 떨며 문장을 더듬어 읽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민수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민수가 있어야 유산을 자신 앞으로 더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놓지 않은 것이었고, 그 욕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아이를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까지. 민수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슬픔도 아니었고 단순한 분노도 아니었으며 무엇이든 파괴할 만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가는 감정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제대로 정리할 때가 왔네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처럼 흘렀고, 어둠 속에서 그 결심은 더욱 선명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며 어머니의 과거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레 입을 열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말의 무게를 더해갔고, 결국 어머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차츰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정씨 아저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민수가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그동안 참고 있던 듯한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았다. 내 엄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사람이 좀 달라졌지.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것도 많고, 그걸 떠넘기는 일도 몇 번 있었고, 가족들이랑 사이 틀어진 건 더 유명했고, 내 얘기도 많이 했었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정씨 아저씨는 눈을 잠시 감은 채 말의 마지막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너를 버린 건 마을 사람들한테도 좀 충격이었어. 말하기도 힘들었지. 그래도 그 아인 잘 컸네.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그 말 속에서 묘한 위로가 느껴졌지만 민수는 그 위로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만큼 따뜻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또 다른 이웃은 민수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너희 어머니 내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집 팔려고 했었어. 근데 친가에서 막으니까 그때 또 난리치고 결국 실패하고, 그때부터 마을에서 좀 소문도 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 이웃들의 말을 듣는 동안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뒤에도 여전히 욕심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심지어 그 욕심의 끝은 자신을 버린 날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며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민수의 내면에서 더 큰 결심으로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만든 죄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민수는 복수가 단순히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만들어 온 모든 거짓과 그림자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을길을 천천히 걷다가 우연히 읍내 쪽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급한 대화였고 어머니의 손짓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다. 민수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한 거래의 뉘앙스를 띠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아니, 내가 돈 줄 수 있다니까. 내 아들이 큰 회사 다녔다고. 지금도 자리 있고, 뭐 부탁 좀 해보면 되지. 민수는 멈춰섰다.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마음을 가르는 듯한 차가운 울림으로 번져갔다. 아니, 이 사람아. 얘가 지금 나한테 잘해주려고 내려온 거라고. 우리 사이 이제 풀린 거나 마찬가지야. 민수의 손끝이 스스로 굳어갔다. 어머니는 또다시 민수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번엔 그의 성공을 빌미로 누군가에게 접근하려 하고 있었다. 과거에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던 것처럼 어머니는 지금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민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섰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수의 방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쌓아온 모든 죄의 대가를 그대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오래된 서류와 통장,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정리 과정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남긴 피해 기록, 돈거래, 사기성 행동들, 그리고 민수를 이용한 증거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문서로 정리하며 조용히 복수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과 고모, 그리고 친가에게 남겨진 오래된 상처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그 말은 낮게 흘러나왔고 그 말 끝에 서늘한 감정이 번져가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직접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온 거짓과 선택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몰아갈 생각이었다. 복수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확신이 민수의 마음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결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민수는 과거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한 사람으로서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어느 흐린 오후였고 마을 전체가 잔잔한 바람 속에 눌린 듯 고요를 머금고 있는 날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모아온 자료와 증언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었고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마침내 손에 잡히고 있었다. 어머니의 과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고 욕심이 만들어낸 선택들이 이어져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뒤흔든 결과였으며 민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는 보기만 해도 묵직했고 그 속에는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싶어 했을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으며 민수는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자잘한 숨을 내쉬곤 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문서 속에서 형태를 드러내는 느낌이었고 그 그림자 속을 뚫고 나오는 진실들은 민수의 마음을 더 차갑게 굳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한 차례 통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고모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듯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거기엔 오래된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수야, 괜찮니? 얼굴은 좀 좋아졌니? 괜찮아요, 고모. 이제 정리할 게 거의 끝났어요. 고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엄마 미워하는 거니? 민수는 그 질문을 오래 받아안고 있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버려졌던 시간과 외면당했던 상처, 그리고
이용당했던 어린 시절 모두가 한꺼번에 얽힌 감정이었고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았다. 미워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이제 제 삶을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고모는 긴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내가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다. 고모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기엔 민수의 내면이 너무 오래 차갑게 굳어 있었고 이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과 오래된 가구, 흔적처럼 남아있는 먼지들까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삶을 말해주는 듯했고 그 속에서 민수는 자신이 마주할 마지막 장면을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마을회관 앞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회관 안에는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모여 있었고 민수가 들어서자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져갔다. 그들은 민수를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오래된 기억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조용히 자리 한쪽에 놓인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긴장이 퍼졌고 몇몇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민수는 오래된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어 회관 중앙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재산 이전 기록, 차용증 사본, 빈문서, 그리고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른 여러 사건의 흔적들까지. 서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변해갔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서류. 민수의 이름을 이용해 어머니가 유산을 조작하며 친가를 속이던 기록. 그것을 올려놓는 순간 회관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씨 아저씨가 조용히 물었다. 이걸 지금 다 밝힐 생각이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제 숨겨진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 속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는 불편함을 느끼는 듯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민수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상처는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은 잊힌 적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회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수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입술이 떨리며 목소리가 억눌린 채 흘러나왔다. 이게 뭐야, 민수야? 이걸 왜 여기다 가져왔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를 버린 이유.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민수에게 몇 걸음 다가오려다 멈춰섰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다. 왜 이러니? 그건 다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건데 누가 이제 와서 그걸.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 말끝이 회관 안 공기를 흔들었고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민수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모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진실은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 말은 선언처럼 울렸고
회관 안에서 누구도 그 이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예전보다 더 정확하고 무겁게 번지고 있었다. 과거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던 이웃들은 민수의 말과 서류들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가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던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필요한 일도 슬그머니 거절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변화를 견디지 못한 듯 마을 어귀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다. 다들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저항처럼 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과거 자신에게 줬던 상처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감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던 오후 어머니가 민수를 향해 집 앞에서 마침내 자리를 지키며 말했다. 너 왜 이러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진심이라기보단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가 무서운 듯한 모습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의 앞에 섰다. 잘못한 걸 모르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렸지만 인정하려는 기색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민수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에서는 끝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민수는 조용히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저한테는 이제 끝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듯 일그러졌다. 그러나 민수는 더 이상 그 표정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상처의 끝에서 결국 어머니의 몰락을 감정 없이 지켜볼 수 있는 지점까지 와 있었고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중심에 두지 않았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듯 고립된 채로 지내기 시작했다. 민수 역시 더 이상 어머니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리하듯 천천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수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한 듯 다가왔다. 또 가려는 거야? 이번엔 언제 돌아와? 그 질문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목소리였고 민수는 그 빈 목소리에서 오히려 오랜 세월을 압축한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돌아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입술을 떨며 민수에게 다가오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붙잡아야 할 명분조차 없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서로 살아온 방식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저는 제 방식대로. 그 말은 오래된 인연의 끝을 말해주는 듯했고 어머니는 그 한 문장이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듯 한 느낌을 받은 표정으로 멈춰 서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바람은 느리게 골목을 휘돌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민수의 걸음은 묵직하지만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길 저편에서 민수는 조금 멈춰 뒤돌아보았다.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작고 흔들렸고 그 모습은 오랜 세월 본인이 만들어온 삶의 그림자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인 후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수는 고향을 떠나는 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풍경들이 뒤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에 묶여 있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욕심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삶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차창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 감김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걸쳐 마침내 내려놓는 동작처럼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아주 미세하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네요.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고 그 끝에 남은 건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여운이었다. 민수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한 채 마침내 자신의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